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분석해 볼 날은 9월 25일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잠잠했지만 사실 그 속은 아주 격렬한 힘겨루기가 펼쳐졌던 하루였거든요. 오늘 이 시장의 속사정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것부터 보시죠. 코스피 지수가 거의 안 움직였어요. 이 숫자만 보면 오늘 시장 정말 지루했네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숫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이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게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마이너스 0.03%. 네, 이게 이날 코스피의 최종 성적표입니다.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숫자 뒤편에서는요, 개인과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정말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전쟁의 주인공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이걸 봐야 합니다. 대체 누가 팔았고 그 판 물량은 누가 샀는지 말이죠.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죠. 지수는 멈춰 있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무려 5,410억 원어치를 시장에 던졌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이 그래프를 보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개인들이 던진 그 막대한 물량을 누가 받았냐? 바로 외국인과 기관이 남김없이 싹쓸이해 간 겁니다. 개인들은 아마 이익을 실현하려고 판 것 같고 외국인과 기관은 바로 그 기회를 노려 주식을 사들인 거죠. 아니 근데 개인들은 왜 이렇게까지 팔아치운 걸까요? 뭔가 불안했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당시 시장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는 두 개의 큰 그림자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바로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에 거의 다다랐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중앙은행 연준 의장의 입에서 나온 경고의 목소리였습니다. 파월 의장의 경고는 시장에 보내는 일종의 시그널, 구두 개입이라고 하죠. 연준이 뭘 걱정하냐면 바로 이 자산 효과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주식이나 집값이 오르면 사람들이 나 부자 됐네 하면서 돈을 막 쓰게 되고 이게 결국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걱정. 연준이 이걸 굉장히 신경 쓰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장 전체적으로는 불안감이 가득했는데 그렇다고 모든 돈이 다 숨어버린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틈타서 아주 공격적으로 돈이 몰린 곳들이 있었어요. 이날 시장의 주도주는 명확했습니다. 딱 세 가지였어요. 바로 리튬, 반도체, 그리고 로봇입니다. 먼저 리튬. 이건 정말 엄청난 소식이었죠. 미국 정부가 직접 리튬 회사에 지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이건 북미 전기차 공급망 전체의 불확실성이 확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당연히 우리나라 배터리 관련주들한테는 엄청난 호재였죠. 반도체 쪽도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동안 AI 반도체만 좋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마이크론 실적을 보니까 이제 회복세가 AI를 넘어서 일반 반도체까지, 그러니까 경제 전반으로 퍼져나가고 있구나. 이런 긍정적인 신호가 나온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봇. 이건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대기업에서 노사 갈등이 생기니까 오히려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이제 사람 대신 로봇을 더 많이 쓰겠구나 하고 로봇 관련주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참 흥미로운 역설이죠? 자, 이렇게 큰 그림을 봤으니 이제 좀 더 작은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똑같은 시장에서 기업의 선택 하나가 주가에 얼마나 극적인 차이를 만드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가 오늘 나왔거든요. 왼쪽은 주식 분할을 한 회사, 오른쪽은 유상증자를 한 회사입니다. 결과는요? 하늘과 땅 차이였죠. 주식 분할은 기업 가치는 그대로인데 1주를 5주로 쪼개는 거예요. 주당 가격이 싸지니까 이거 살만한데? 하면서 사람들이 몰리고 주가는 상한가로 직행했죠. 반면에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들의 가치를 희석시키거든요. 이 회사 도리 없나? 하는 불안감에 주가가 15%나 폭락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개별적으로는 뜨거운 종목들이 있는데 왜 시장 전체는 그렇게 조용했을까요? 왜 다들 숨을 죽이고 있었을까요? 바로 모든 사람이 미국에서 발표될 단 하나의 지표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CPI보다 연준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물가가 오르면 좀 더 싼 걸로 바꿔 사는 그런 소비 패턴의 변화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훨씬 더 현실적인 물가 지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PC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시장 운명이 갈리는 겁니다. 만약 높게 나오면 인플레이션 아직 안 끝났네. 연준은 긴축을 계속할 거고 우리 시장에는 악재죠. 반대로 낮게 나오면 이제 인플레 잡히나? 우리 시장에는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에 숨죽일만 하죠. 결국 9월 25일 하루가 우리에게 보여준 건 이겁니다. 잔잔한 바다처럼 보이는 시장이라도 그 수면 아래에서는 늘 거대한 조류들이 서로 부딪히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이 파도를 헤쳐나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진짜 기회와 위기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흐름 속에 있으니까요.